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고 또 자꾸 이 책을 들여다보게 한 내용이 실려 있는 글입니다. 이 마음에 관련된 글을 실어놨는데요.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바의 왼쪽에 있는 까만 바탕에 흰 글씨로 심경하고 심경석의라고 쓰인 이 책은 영인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심경부주라고 쓰여 있는 책은 전통문화연구원에 계시는 성백효 선생님께서 이 심경을 번역해서 출간한 그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오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저자와 이 책의 또 체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심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글로서 원래는 남송시대 그 주자학파인 서산 진덕수가 경전 중에 아주 주요한 내용을 간략히 뽑아서 만든 책입니다. 진덕수는 이외에도 신경과 상대되는 또 정경을 지어서 정치하는 도리를 갖다가 논했는데요. 즉 신경이 자신의 심성을 수양하기 위하여 지어졌다면 정경이라는 책은 남을 다스리기 위하여 정치를 하기 위하여 그런 지은 책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경은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신경은 읽어봤는데요. 그런데 심경은 수기, 자신을 수양하는 그런 책이고, 정경은 치인, 남을 다스리는 그런 도를 논한 글이라 하겠는데요. 아마도 정치하는 분들은 또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경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분량으로 이런 내용으로 봐갖고는 신경은 분량이 아주 적습니다. 원래 서산 선생이 만들어 놓은 책은 그 신경은 원문을 한번 사고전세에서 뽑아봤는데 A4 용지로 해봐야 몇 장, 5장 이내 그 정도밖에 분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경은 성인들의 경과 또 행인들의 전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옮겨 놓았고요. 이에 따라 그 주자와 또 여러 그 현인들이 이 해석이 주로 달려가 있습니다. 진덕수가 주로 이제 독서를 하고 책을 읽고 또 중요한 내용을 뽑아 만든 서산 독서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것도 주역으로 붙여서 모두 성현의 격언 또는 지극한 논리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정치를 논하는 정경은 경전의 내용 및 실제 또 행정에 관한 사례와 진덕수가 고을에 이제 부임하여서 천주자사나 마지막으로 천주자사를 했다고 하는데 백성들에게 유시한 글까지도 함께 수록하여 분량이 많고 내용도 아마 여러 가지가 많이 섞였다고 합니다. 정경은. 그런데 명나라 초기에 그 성리학자인 황돈 정민정이 이 신경에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갖다가 더 발췌해갖고 보완해서 서명을 책 이름을 갖다가 심경부주라고
신경에다가 줄을 더 보탰다, 붙였다라고 했는데 원문의 해석은 물론 주영계, 영계는 주돈이지요. 정맹도, 정맹도는 정호, 정이처는 정이, 이 정호, 정이처는 두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행거와 그리고 주자, 그리고 주자 학파들의 자기를 수양하는 그런 수양론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을 대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심경을 갖다가 크게 보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주의 분량이 처음에는 아주 적었던 것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에 대해서, 진덕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진덕수는 1178년에 태어나서 123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자는 경원 또는 혹은 경희라고 하고, 호가 서산입니다. 그래서 서산 진덕수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복건성에서 출생을 해갖고,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건성은 그 주자가 또 태어난 곳이기도 하며, 주자가 강악한 문도들에게 강악하던 그 무의산 역시 이 복건성에 속합니다. 무의산에는, 주자가 강악한 무의산에는 제가 친구들 3명과 함께 한 2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참으로 경치도 좋았고, 그리고 또 그 구곡가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요. 그 9구비의 물줄기 강물을 따라서 굽이 참으로 좋은 경치였습니다. 그 경치를 우리는 그 뗏목을 타고 유람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진덕수는 주자의 문인인 그 첨채인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사사로 한 것으로 알려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자학은 집권 세력으로부터 위학이라고, 거짓 학문이라고 지목이 되어가지고, 주자는 또 물론이고, 주자가 별세한 후,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제자들까지도 온갖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위학이란 이 말은 거짓 학문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욕망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욕심을 억제하여 선행을 할 것을 주장한 것, 그것은 곧 거짓이라는 것이죠. 하고자 하는 욕심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욕심을 참고 또 선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하는 것은 그 자기의 본성, 타고난 본마음, 본성품을 갖다가 억제했다는 거 해서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종대의 한탁주와 또 이종대의 사미원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의 추종 세력들은 정치적인 그 전행을 아주 잘못된 행동을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비행을 갖다가 비판하는 그런 주자와 같은 학자와 그 또 주자의 문도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위학당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또 황제의 명령을 빙자하여 이들의 학문을 금하는 비까지 씌웠다 하네요. 요즘 시대로 봐서도 지금 세상이 모든 세력들이 정치가 바뀌고 나면은 어떤 세력, 무슨 적편이, 무엇이니, 빨갱이니, 하는 이런 명분을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몰아내고, 간직에서 쫓아내고, 또는 감옥에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아마 그런 시대가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비까지 세워놓은 학문을 갖다가 그 많은 비까지 세워놓은 이런 상황에서 주자학의 맥을 이은 진덕수는 주자와 주자 학파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장문에 또 상수문을 올리는 한편 주자의 학문을 전수하는 데에 마음을 다하였는데요. 진덕수는 특히 성리학, 그 주자가 주장하는 성리학의 조예가 깊어 많은 저수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 대학 연의와 또 서산, 물론 진덕수가 책을 읽다가 남긴 글 독서기가 있고, 그런데 대학 연의는 문자 그대로 대학을 갖다가 부연 설명한 것으로, 좀 더 넓혀서 설명한 것으로 제왕인들의 올바른 정치를 위하여 경전의 중요한 내용과 자신의 견해를 밝힌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경은 숙이라고 자신을 수양하는 것, 정경은 치인이라고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고 논한 것이라면, 이 대학연의는 그 두 가지 숙이와 치인을 겸비한 책으로 조선조의 우리 성리학자들도 아주 많이 탐독한 책입니다. 그리고 서산 독서기는 위에서 말한 대로 자신이 독창적으로 지은 책이 아니고 독서하면서 그때마다 좋은 부분을 발췌한 것이어서 비망록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읽지 않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오늘 내가 소개한 이 신경은 남송 이종 1년인 서기 1225년 진덕수가 복건성에 전주자사로 부임하여 간행한 책입니다. 서산 진덕수가 1235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심죽기 전 10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책을 안야구, 이 책이 아니고 이 글을 그 진덕수의 제자 안야구라는 사람이 필사를 해서 보관하다가 그게 전해진 책인데요. 그 글을 보고 정민정이라는 사람은 출생연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1499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은 조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정민정이라는 사람이 그게 주가 참 좋은 내용을 뽑아놨는데 아직 그 현인들의 좋은 말씀이 보충해야 될 말씀이 적다 해서 정민정이가 더 보태가지고 심경부주라는 제목으로 책을 편찬했습니다. 정민정이라는 사람을 조금 소개를 해주자면은, 정민정은 자가 극근입니다. 이길 극자 부지런할 극자 극근이고 호가 황돈이네요. 황돈이며 지금의 안희성의 사람으로서 거의 출생연도는 확실하지 않으나 대충 신경 강록 간보에는 향년이 55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에 유출을 해서 아마 1499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의 학문 경향과 행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별로 없는데, 다만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보면은 일찍이 정민정은 어릴 때 신동으로 알려졌으며, 명나라 헌종 2년 1466년에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한림원에 들어가서 봉직하고 또 예부실랑에까지 올랐으나 효종 12년 이동량과 함께
회시의 시험관이 돼갖고 회시의 시험관이 됐는데 그때 뇌물을 받고 그 시험 과제를 갖다가 유출시켰다가는 그 탄핵을 받아 옥살이를 하게 되었네요. 그 후에 이제 사건은 무마가 되었으나 그 정민정은 배설에는 전혀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초야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중국의 역대 한림어는 문장력과 학식을 골고루 갖춘 인사만이 발탁이 될 수 있는 기관인데 정민정이 여기에 봉직하였으니 거의 아주 해박한 지식은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학문 경향에 대해서는 상산 육구연이 육구연의 선악에 물들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상산 육구연은 주자보다 8살이 적지만은 주자의 친구로서 주자의 학문과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가지고 끝까지 주자와는 그 학문 일치를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이 있는데 특히 신경부주를 만들면서 도문학보다는 존덕성을 주로 하여 은연중 주자보다는 육상산을 숭배했다는 그런 지탄을 받은 것도 아마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존덕성과 도문학은 모두 그 중용해 보이는 내용인데 존덕성은 덕성을 공경히 받드는 것으로서 마음을 보존하는 데 해당하고 도문학은 학문으로 말미암는 것으로서 취지, 모든 사물의 객물취지, 사물에 대해서 지극히 그 알매에 이른 것, 그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존덕성은 수양을 위주로 하는 반면 도문학은 그 지식을 넓히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그 육구연은 지식보다는 수양에 치중하였으나 주자는 이것을 갖다가 불교의 선정과 가깝다고 비판한 바가 있으며 명대의 양명은 호이고 이름이 수인인데요. 왕수인은 역시 그 양지설을 주장하여 육상산의 합통을 이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명학이라는 독창적인 학문을 주장한 사람인데 그래서 육상산과 왕양명은 학문을 갖다가 육왕학이라고 또 그렇기도 합니다. 육상산은 주자와 동시대 인물로서 8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주자와 친교가 있어서 함께 학문을 토론하기도 하였으나 끝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육상산이 주자가 가던 그 백운동 그 서원에 들렀을 때 그 주자가 육상산에게 자기 그 문화생들에게 강학해 줄 것을 부탁을 했는데 그때 육상산이 논어 2인편에 있는 군자는 이익에 밝고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공자님 말 그 내용을 가지고 주자의 문도들에게 문화생들에게 강연을 했는데요. 아주 명강의로 이름이 나가 있습니다. 그 강연을 들은 주자의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 훗날 백록동 명강의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선학에 가까운 정민정의 학문적 경영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하게 논하기로 하고요.
이 책의 체제와 내용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 종목에 있어서 근 1권에 그 신경 1권에는 맨 먼저 서경 대우모에 나오는 말로 인심도심장이 있습니다. 이건 진덕수가 신경찬에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순우수수에 순임금과 우임금이 주고받은 심유유건이라. 그 심유유건이니 이 인심도심인데,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명하니 유정유일하여 윤직걸중하라. 이 16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만세심하게 근원이다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 글이 맨 먼저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시경에서 시경노송입니다. 시경노송에서 상제 임여장이 있습니다. 상제가 너를 갖다가 굽어보고 살펴보고 있으니 네 마음을 의심하지 말아라. 네 마음을 둘러 품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시경 대하편에 또 시우군자, 너의 군자를 벗삼은 것을 본다 해서 너의 군자를 벗삼을 때를 본다. 이 내용이 있는데, 시경은 우리가 보통 시삼백이라고 그러죠. 시삼백은 시삼백을 일언이 폐지하니 한 말이 있습니다. 시삼백을 일언이 폐지하니 사무사라. 시삼백을 한마디로 그것을 덮으면은 뭐냐고 말한다면은 사무사.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경은 원래는 311수였는데 그 6수는 제목만 있고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요. 305수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경에는 그 다음에 풍아송 그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풍은 민간에서 노래하던 그런 시고요. 아는 궁중에서 또 연주하던 악이고, 그 다음에 송은 그 제사 때 그 선조나 어른들을 기리는 그런 제사 때 연주하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역에서 또 뽑아놨는데요. 주역에서는 건께 구의효에서 한사존성이라는 한사존성장이 있는데요. 한사존성은 그 사악한 선하지 않은 것을 막고 그 성을 보존한다. 그 진실을 보존한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께 유기효에는 경의직내장이 있습니다. 경의직내 의방해라 해서 경해가지고, 경은 한 글자로 하면은, 경을 풀이로 하면은 주일무적, 한결같이 하나같이 해서 다른 마음으로 다른 뜻으로 옮길 데가 없다, 갈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내 마음을 하나로 해서 그 마음을 하나로 다 하고 나면은 내 마음속이 바르게 되긴다, 곧아진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손께 대상에는 징분질욕, 그 분함을 갖다가 징계하고 그 욕심을 막는 것. 그리고 입계에서는 전선개가라, 선으로 옮겨가고, 잘못이 있으면 고쳐서 선을 옮겨가라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초구에는 불언복, 내가 잘못한 것이 또는 잘한 것이 아직 멀지 않아서 회복해야 된다.
잘못했으면 금방 바로 더 오래되지 않아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용, 천명지 위성, 그 다음에 솔성지 위도, 그거는 중용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용에 시경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잠수 보기장이 그 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건지 2에는 대학 그 성의장, 대학의 성의장과 또 정심장, 마음을 바르게 하는 정심장이 있고, 또 예기 악기편에 예악은 불가사수 거신장이라, 예악은 불가사수 거신, 예악은 불가사, 잠시도 내 몸에서 떠날 수 없다. 옛날에 군자들은 예악으로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데, 그 내용을, 그래서 그 내용을 이대로 옮겨 놓은 거요. 그 다음에 군자 반정. 군자는 반정, 정을 돌려서 그 뜻을 하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자는 악득기도, 음악으로서 그 도를, 악으로서 그 도를 얻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맹자에 제일 많이 신뢰가 있는데요. 맹자에는 사람은 모두 불인인지심이라,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참아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 말을, 글을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시인, 하민장. 시인은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고, 하민은 방패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 우리가 치면은 우산장사 아들을 둔 사람, 또는 집신장사 아들을 둔 사람. 비가 오면은 우산장사가 잘 되고, 또 비가 오면은 집신장사는 잘 안 되지요. 그러니 이거는 그와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은,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남을 죽이기 위한 거고, 또 방패를 만드는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적자심장. 적자심은, 그 적자라는 말은 태어날 때 그 아주 어린 아이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태어날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건지 신경권 3장에는 맹자의 우산지목장이 있네요. 우산지목장이 우리가 어디나 음식점이나 또는 어디 관공서나 어디 벽에 많이 붙어 있는데 호연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글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갈고 닦고 끊임없이 따로 생각하고 해서 자신이 받은 그 기운을 잃지 않아야 된다. 우산지목은 산에 풀이 많이 있는데 낮 되면은 소가 와서 뜯어먹고 양이나 소리 뜯어먹고, 또 밤이 되지면은 이슬나 우로로 이슬로 인하여 그 초목들이 자라나면다, 끊임없이 자라난다 하는 얘기가 됐네요. 인심장, 어진 마음, 인덕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고요. 무명지장, 이름 없는 손가락이네. 이름 없는 손가락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할 때 맨 마지막은 새끼손가락이죠. 그 네 번째 손가락이 사실은 별 이름이 없는데 쓰이지도 않습니다. 많이 쓰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이게 없으면은 또 사람이 남들하고 좀 다른 대접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무명지장을 얘기하네요. 그러고 인지의신,
겸손해라. 사람은 몸에는 항상 그 사랑함을 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균시인냐. 균시인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왜 같지 않은 선한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 감식장. 기자는 배가 고픈 사람은 모든 음식이 달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의아소욕장. 나는 고기도 좋아하고 곰 발바닥도 좋아한다. 내가 맛있는 걸 좋아하고 죽는 거는 싫어하고 또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 사는 것보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더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하여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지사에는 맹자 계명이기장 계명 달기 울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첫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사람은 순임금의 물이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거는 도척의 물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기르는 장 양심장 그리고 주자 양심설 주자는 주자는 주렴계입니다. 주돈이의 양심설이고 그 다음에 통서가 있네요. 통서성각 주랭계에 통서가 있습니다. 성인의 배워서 누구나 성인은 배워서 될 수 있다. 해서 학문을 해서 될 수 있다는 통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자 시청 은동잠인데요. 시청 얘가 아니면은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은 행동하지 말아라 하는 그 사물잠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시심잠이 있네요. 범시심잠은 저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거는 균시인냐 여기에 주로 달린 내용입니다. 범준이라는 사람이 지은 심잠이네요. 그 다음에 주자경제잠, 주자경제잠은 유생들이라면은 꼭 읽어야 될 그런 기본 지침이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구방심제명, 놓아버린 마음을 놓아버리고 놓아버린 마음을 갖다가 찾는다는 얘기인데요. 달까 개를 잊어버리면 찾을 줄로 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놓아버리면 찾을 줄로 모른다.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존덕성장, 덕성을 갖다가 공경해라. 정덕성, 그 주자가 지은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총 37장, 37장이 이 책에 기재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아마도 무릎을 치거나 춤을 치거나 땅을 구르거나 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대개 선생이 이 책을 읽고 후설로 써놨는데요. 이건 또 우리 요즘 말하면 독후감을 써놨는데 대개 선생은 이 신경을 갖다가 신명처럼 공경하고 신경처럼 공경하고 부모처럼 섬기겠다. 이런 내용을 후설에다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설명이 좀 부족했지만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번역본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마음의 다짐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또 어설프게 설명했지만은 들으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